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의 지형이 일찍이 물의 고장으로 불렸던 중국 강남을 닮은 땅이 있다. 5000년 중국 문명의 존재를 실증하는 고대 왕국이 깊은 숲에 묻혀 잠들어 있던 이곳. 눈길을 사로잡는 이 땅의 이름은 량주이다. (1936년) 25세 스신경은 고향인 현재의 항저우 위항구 량주진 일대에서 우연히 량주 문화의 신비한 단서를 발견한다. 1980년대부터 량주의 고고학 발굴은 세상을 끊임없이 놀라움에 빠뜨렸다. 1986년에서 1987년까지는 중국 신석기 말기 최고 등급의 량주 문화 대형 고분인 판산, 야오산이 잇따라 발굴되었다. 1992년에는 막대한 규모의 궁전터인 모자오산 유적군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량주 고성의 존재가 공식 확인되어 량주 고고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량주 고성의 외곽을 두른 수리시설 유적이 발견된 2015년에는 세계가 또다시 경악했다. 지층의 층사 연구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수리시설 유적은 약 5000년 전의 것이었다. 지난 80년간 학술계의 량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중대한 고고학 발굴로 인해 5000년 중국 문명의 실존이 차례차례 입증된 것이다. 지구의 북위 30도 일대는 문명이 잉태된 성지이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유역이 모두 이 신비로운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세계 문명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다. 이들과 동일한 위도선상에 동력해서는 그보다 이른 5300년과 4300년 전 사이에 량주 문명이 잉태됐다. 중국 창강 하류의 환타이우 지구 남부, 항저우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0km를 지나 량주와 핑야오 두 소읍을 지나면 인구가 밀집된 산간 평야가 나온다. 5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강과 호수가 고루 분포된 늪지대였다. 고대인은 이곳에 터를 잡고 고대 도시를 조성하여 권력과 신앙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별개의 유적군 4곳으로 구성된 량주 유적지는 고대 도시가 조성됐던 드넓은 부지를 포괄한다. 도시 외곽에 조성된 복합기능 수리시설,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 구분된 고분과 제단은 물론 종교와 제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옥공예품 등의 출토 유물도 량주 유적의 한 부분이며 기물에 영향을 준 자연, 역사 등의 환경적 요소 역시 유적의 범위에 포함된다. 성터는 량주 고성 유적지의 핵심으로 중심인 궁전터에서 점차 내성, 외성으로 퍼지는 삼중 구조이다. 도성터 중심부의 궁전터는 모자오산과 남측 황펀산, 츠중사의 3곳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39만 제곱미터이다. 아주 오랫동안 모자오산은
양주 지역의 평범한 작은 구릉이었다. 국도 제104호선이 확장되던 1987년, 고고학자들은 모자오산을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적 발굴을 시작했다. 莫角山原来是人工堆的，那么87年我们就认识，到92年的时候我们在中间发掘，又发现了就是一层沙一层泥这样夯起来的人工这个大型的这样台基，我们认为它这个地方就是应该反山这些贵族们住的这种宫殿区。 모자오산은 사다리꼴 형태의 직사각형 구조를 띠며 동서 길이 670m, 남북 폭 450m,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고성 내 인공 토축계단 중 단연 규모가 가장 크다. 약 9m 높이의 계단 위에는 다모자오산, 샤오모자오산, 우구이산으로 불리는 세 개의 작은 기단이 각각 조성됐다. 흙을 다져 쌓은 넓은 모래 광장과 35개에 달하는 건물 토대는 양주 고성 최고 통치자의 거주지이자 활동지였다. 모자오산 궁전터 동쪽의 중자강 옛수로 안에서는 모자오산 궁전 축조에 사용된 대형 목조 부재가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당시 건물의 웅장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모자오산 궁전터는 고성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 역시 전체 고성의 10%에 달해 중국 최초의 궁성이자 선사시대 최대 규모의 궁전터라고 할 만하다. 오늘날에도 모자오산에 서면 고성 안팎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고天무산 줄기와 다숭산, 다저산이 고성의 남북쪽 둘레를 병풍처럼 두른 광경을 볼 수 있다. 면적 2만 제곱미터의 이 고성 최고 고지에 서면 최고 권력자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성 전체의 광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최고지대는 오직 제왕이나 권력자만 점할 수 있었다. 이 궁전터를 자금성의 태화전이라고 상상해보라. 태화전의 면적은 12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양주의 고대인은 이미 5000년 전에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궁전을 지었으니 그 영화가 얼마나 눈부셨겠는가. 모자오산 서남쪽의 츠중사 기단에서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10만 킬로그램이 넘는 탄화벼 유물이 발견되어 이곳이 과거 고성 최대 곡창지대였음을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고성의 식량 비축과 관리 능력은 물론 당시의 인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那么池中寺之所以我们说它也是5000年左右，一个当然是考古所也送了相关的标本去各个实验室做了相关的测年，因为这个稻谷的话也是1年生的作物，所以1年生的作物它相对来说测出来的数据是相对是比较精确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서쪽 성벽 유적의 포도밭에서 핵심 단서가 발견된다. 돌을 깔아 인공적으로 쌓은 축대에서부터 모자오산 유적을 에워싼 사면의 성벽이 차례대로 확인된 것이다. 양주 유적에서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양주 고성이 발굴되었다. 양주 고성 내성은 길이가 6000m에 달하는 성벽에 에워싸여 있다. 동북쪽과 서남쪽의 가장자리에는 천연산인 즈산과 펑산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남북 길이는 1910m, 동서폭 1770m이며 총 면적은 280만 제곱미터이다. 내성엔 궁전터 말고도 수공업 공방, 주민 거주지, 고분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구역이 분포돼 있다. 현재 량주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실제 성벽의 일부 단면이 전시되어 있다. 타이완 타오카스 작업실의 세계 선진 기술을 사용해 량주 고성 북쪽 성벽 전체를 그대로 옮겨와 성벽 건축의 질감과 토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5,0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인공 촉조 흑벽은 고대 문명 국가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증거이자 량주 왕국 고성의 상징이다. 벽체의 폭은 균일하지 않다. 사다리꼴 단면의 높이는 약 5m이며 하부에는 진흙과 돌이 깔려 있고 상부는 황토층이다. 성벽은 량주 고성의 내성과 외성을 가르는 경계였다. 성벽 안팎으로 수로가 서로 얽혀 있어 배가 빈번히 다녔고 성벽 위도 늘 사람으로 북적거렸다. 고성 성벽의 총 길이는 6,000m에 달했고 흙, 돌의 총량은 120만 세제곱미터로 주민 모두를 동원해도 완공까지 수년이 걸렸다. 고성 남북쪽 상간에서 채취한 성벽 하부의 받침돌은 대나무 뗏목으로 건축 현장까지 운반했다. 성체의 부석 포장 면적은 29만 제곱미터로 오늘날의 표준 축구장 40개를 합친 넓이다. 성벽의 성체는 순수 황토를 쌓아 다져서 조성했는데 총 태정량이 110만 세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440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可见这工程量的巨大，所以它一定背后有一个强有力的社会的权威，在组织这件事儿、管理这件事儿，并且还有质量监督嘛，等等等等。所以这个良渚这么看，它也不是一个简单的社会。 세세한 고고학 탐사와 해부 및 발굴을 거쳐 성벽에서 9개의 성문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8개가 수문이다. 수문은 성벽이 물길로 나눠진 곳이다. 사방으로 통하는 수문은 내성과 외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수로를 연결했고 사람과 물자는 이 지점을 통해 성 안팎을 왕래했다. 오늘날 량주강으로 불리는 이 고성 남부의 주요 수로는 무려 5,000년간 고요히 이 땅 위를 흘렀다. 남쪽 성벽의 중간 지점에는 성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 받침돌도 예수로 유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지점은 량주 고성의 유일한 육지 성문이었다. 외성과 수로가 없는 남쪽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엔 내성과 외성을 가르는 강이 흘러 강을 사이에 낀 축성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성 안팎의 수로는 수문으로 서로 연결되어 내성의 수로망과 외성의 수로가 이어지는 교통체계를 형성했다. 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성곽 면적은 5,000년 전에는 으뜸 가는 규모였다. 이로써 량주 고성의 존재가 확실히 증명되었다. 고성의 발전은 역동적이었다. 주거용 토지를 확대하고 늘어가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진흙으로 막힌 수로와 성밖 늪지대에 위해 끊임없이 황토를 쌓아 새로운 생활터전을 만들었다. 내성의 외곽에는 이렇게 형성된 17곳의 기단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되며 351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반폐서형 테두리를 이루는데 오늘날 이것을 외성이라 한다. 고성 안팎에는 계급별로 나뉘어 매장된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5곳은 최고 등급의 판산 야오산 고분, 비교적 높은 등급의 장자산 고분, 중간 등급의 원자산 고분, 낮은 등급의 변자산 고분이다.
이 계급별 고분은 여러 해에 걸쳐 환타유 지대에서 발굴된 다른 양주 문화의 계급별 고분과 더불어 뚜렷한 계급 격차와 복잡한 계층 분화를 보여준다. 고대 국가의 형성 조건 중 하나인 사회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인 것이다. 판산 고분은 지금껏 발굴된 양주 유적 중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옥기가 발견된 것으로 그 공예와 무늬의 정교함 역시 고분 중 최고 수준이다. 고분의 가장 중심부인 판산 12호 묘에서는 종왕, 월왕, 옥벽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출토된 권장 옥장식, 원뿔형 기물, 삼차형 기물, 팔찌, 관조 등의 옥기는 고분 주인의 범상치 않은 신분을 드러낸다. 옥종은 양주 문화에서 처음 발견된 기물이자 동시대에서 영향 범위가 가장 넓고 강력한 기물이다. 옥종과 옥벽은 양주 문화의 종교관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고대 신권 정치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높은 신분의 남성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옥얼은 왕권과 군 통수권을 상징한다. 옥종, 옥얼에 새겨진 완벽한 신인 수면무는 양주 문화 고유의 무늬로 양주 고성 곳곳은 물론 환타이후 일대에서 고루 발견된다. 사람과 짐승이 결합된 이 무늬는 고대인이 공통으로 신봉했던 최고 권위의 유일신을 상징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통합된 하나의 종교를 믿었다는 증거이다. 良渚呢，不仅仅是一个中心有这么一个实体，它和周围还有一个广泛的联系，构成了一个更大的一个，我称之为区域性的一个国家，或者叫一个地域性的国家。 고대인이 자리 잡은 터전은 저장성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대 주민들은 고성을 축조함과 동시에 서북 방향으로 수리 시설을 배치했다. 양주의 수리 시설은 높낮이에 따라 높은 지대의 계곡 입구 둑, 낮은 지대의 평원 둑, 산 앞에 긴 둑으로 구성된다. 고성에서 가장 먼 둑은 11km 거리에 있다. 계곡 입구 둑에서 발견된 6개의 둑은 동과 서로 나뉜다. 동쪽 둑은 강국린, 라오후링, 저우자판이며 서쪽 둑은 추, 수, 미펑릉이다. 이들은 각각 높은 산지대에 큰 골짜기를 막고 있다. 평원 낮은 둑에서는 스쯔산, 리위산, 관산, 우퉁릉에 4곳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천연의 언덕을 통해 산 앞 긴 둑과 하나로 이어진다. 산 앞 긴 둑의 길이는 5km로 개별 수리시설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며 수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이는 지금껏 중국에서 발굴된 가장 오랜 역사의 제방 유적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수리시설일 것이다. 이 량주 고성과 수리시설 축조를 위해 투입된 흙과 돌의 양만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조직, 인력, 관리, 보장 능력은 국가 규모의 역량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 在良渚文化发现80周年的时候，我就做了一个总结发言，叫做“良渚古国文明启发”。这是一个国呀，原来我们以为是有一点文明的曙光，后面一看不对了，这么一大套系统，它没有个强有力的政权，它能做成吗？
所以它一定是有一个国家。这个国家呢，我们历史上没有记载，是考古发现了，年代确凿。过去我们认为中国的历史主要以黄河流域为中心，对吧？现在不是了，现在不是了，它是一个非常大的一个文明的，我个人称之为是一个总体吧，综体就是一个集体，大家都在往文明化上发展。那么改变了这个传统的以黄河流域为中心的这个历史观。良渚文化对后世中华文明的影响，以玉器为代表，有很多的元素，实际上有很多因素都得以在后世的文明里边得到了传承。 전문가들은 량주 고성을 중화의 첫 성이라고 명명한다. 량주 고성의 3중 방사형 도시 구조는 중국 도시 건축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고대인은 오래전 이습지 환경에서 물의 도시를 구상했고 기술을 통해 실제로 구현됐다. 특히 도시의 대형 수자원 관리 시설은 동남아는 물론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도시 문명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5,000년 전에 이 땅은 문명의 고지였다. 드높고 광활한 궁전터와 웅대한 성벽, 유구한 역사의 대규모 수리시설, 권력과 신앙을 상징하는 정교한 옥공예 품은 량조 고대 왕국이 광활한 중화터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문명 국가임을 보여준다. 고성 유적의 발굴로 5,000년 중국 문명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인류는 이렇게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 성장해왔다.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계승하며 생동감 넘치는 서사시를 써내려온 것이다.